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30일 목요일 MBN 골드 박근호 매니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저희도 하나 또 익절을 하고 매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날이었기를 바라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공지사항. 자, MBN 골드 박근호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제 영상 찾아보실 수 있고요. 금요일은 모르겠고 토요일은 쉬고 일요일날 저녁에 또 찍으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4-5번 정도는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또 유튜브 더보기에 네이버 밴드 입장해 주시면 장중에 뭐 급등하는 종목들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뉴스들 그 어떤 것보다도 빨리 전달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 입장하셔갖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꼭 한번 좀 눌러봐 주세요. 자, 오늘도 역시 뭐 어제 제가 장 막판에 요 뉴스를 보고 물론 전일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뭐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왔지만 이제 뭐 재고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죠.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영업적인 부분에서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내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가 어서 오세요.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가 피크아웃이라는 단어죠. 오늘 그 나왔던 뉴스 중에 거의 피크아웃성에 가까운 뉴스가 좀 하나 좀 있었죠. 어떤 부분이냐면 잠시만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온 그 뉴스인데 제 밴드 들어가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라는 게 뭐 항상 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숫자 노름이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심한 것 같아요. 오히려 올라가야 될 애들은 뭐 굉장히 좋은 애들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은 뭐 별로 뭐 안 좋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오늘 시장이 그 좋았더니 반도체들이 다 뭐 버렸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 모든 분들이 갖고 있고 싶었던 그 뉴스 종목이 이제 에코프로 BM이 있잖아요. 근데 모건 스탠리가 에코프로 BM 주가 반토막이 적정가다라는 뉴스를 내면서 참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LNF도 사실 뭐 그렇게 큰 뭐 상승이라고 하긴 좀 힘들었었는데 왜 이런 뉴스들을 내는지 내용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게야말로 바로 그 숫자 노름이거든요. 근데 주식은 절대 숫자로 그 뭐 할 수가 없는 경우죠.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 리튬 이 회사 예전에 코리아 SE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뭐가 있다고 오늘 이 회사 관련돼서 뉴스가 또 한 어반 리튬이랑 진짜 사실 언급하기도 좀 약간 조심스러울 정도의 기업들이죠. 하이드로 리튬 뭐 리튬자를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끝에 뭐 AI가 들어가는 기업들 뭐 사실 별 관련도 없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과연 숫자로 모건 스탠리에서 내놓은 어떤 LNF는 실적이 얼마인데 지금 주가가 얼마고 뭐 에코프로 BM은 실적이 얼마인데 주가가 얼마다. 이게 설명이 사실 안 되는 거죠. 요 기업들이 오늘 그 나온 뉴스들 중에 장 막판에 나온 건데 요 뉴스 새만금 개발청 5천억 규모 기업 투자 유치 성공 이런 뉴스가 저 하이드로 리튬 그 다음에 어반 리튬 두 개가 이제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5천억 규모 투자 유치 개발 성공했다. 여기 보면은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해갖고 2차전지 양극 소재 리튬 화합물 양산 공장 건립을 위해 입주 계획을 체결했다.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기업들이 과연 뭐 만든다라고 해서 누가 써줄지 뭐 그런 것들도 문제긴 하지만 뭐 주가는 사실 뭐 굉장히 많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올라가면 장땡이긴 하죠. 실질적으로는 뭐 아무리 좋은 기업도 떨어지면 삼성전자 사서 떨어지면 나한테는 똥 주고 뭐 하이드로 리튬 이런 거 사서 뭐 올라가면은 나한테는 뭐 블루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사서 여기까지 갖고 있는 분들은 진짜 단 한 분도 안 계시다라는 점이죠.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쉽지만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주식이 가장 어려운 점이죠.
어제 장 막판에 이제 제가 요 뉴스를 보고 딱 한 종목 찍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설명드린 게 물론 SFA 반도체가 아, 실질적으로 주력은 삼성이죠. 주력 한 70% 정도는 삼성과의 어떤 삼성향의 어떤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이닉스에도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후공정 패키징 솔루션에서 우리나라 원탑이다라고 했는데 뭐 거기에 맞물려서 어제 마이크론이 굉장히 많이 뜨면서 오늘 반도체의 날이었었는데 대부분 위에서 좀 많이 밀렸어요.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는 오른 게 뭐 사실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자체 그 모멘텀으로 자사주를 시장에서 사서 그거를 시장에서 매수를 해서 그걸 직원들한테 SK온 주식을 나눠주겠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좀 SK 이노베이션 뜬 거 요런 기업 요런 느낌 빼고는 대부분의 어떤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올라온 애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큰 탄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금양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좋다 진짜 이게 대단하네요 진짜로. 네, 지금은 손을 대기는 좀 약간 힘든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확실합니다. 일단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고 올라가면 장땡이긴 하지만 신규 매수자분들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굉장히 조금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신중하게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도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이죠. 자, 요 뉴스들 오늘 영상이 길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요 뉴스들 한번 좀 몇 개 뉴스를 살펴봤고 오늘도 장 막판에 그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저희 밴드에서 제가 올려드린 뉴스인데 거의 나오기 나서 바로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2시 반 정도에 수정해서 나왔었는데 저도 그때쯤 올려드린 것 같은데 보면 테슬라 전력 반도체 IGBT 채택 전기차의 새 기준 되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 전력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전력 반도체 여기 나와 있듯이 보통 우리가 반도체를 실리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반도체를 실리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그쪽에 반도체 위주의 어떤 벤처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리콘밸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실리콘밸리 뱅크도 있죠. 실리콘 카바이드가 주로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떴던 게 사실 겐이었었어요. 겐이라는 이제 반도체인데 요즘 충전기도 겐이라는 걸 많이 쓰죠. 이제 크게 비교를 한 건데 실리콘 카바이드나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서 겐 반도체는 굉장히 좀 고열도 견딜 수 있고 자동차에 적합해서 많이 좀 다른 곳에 많이 굉장히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나아가서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테슬라 쪽에서 나온 뉴스 중에 이제 IGBT를 채택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IGBT를 사실 부르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고출력 스위칭용 반도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실 이 실리콘 카바이드와 그다음에 IGBT를 설명을 하면 이게 또 논문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는 관련주가 뭐가 있나만 찾으면 될 것 같죠. 이제 이 기사들은 한번 좀 제 밴드에 가입을 하셔갖고 읽어보시면 되고 같이 한번 몇 개 읽어보면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성능이 뛰어난 실리콘 카바이드의 실리콘 카바이드를 IGBT로 대폭 교체할 것을 전망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우리가 가장 제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 전기차 업체 중에 BYD라는 회사가 있죠. 비아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기업이 이 IGBT 배터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강점이 있는 기업이죠. 이게 비아드의 IGBT 반도체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우리 한번 볼게요. 자, 금양은 둘째치고 하이드로 리튬 과연 리튬과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 어반 리튬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 사실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제도 SFA 반도체 말씀드렸을 때 사실 오늘 뭐 사셔갖고 밴드에다가 뭐 고맙다고 글 써주신 분도 계신데 뭐 시초가에서 사셨다라고 하더라도 장중에 18% 정도를 찍었기 때문에 한번 볼까 차트 좀. 시초가가 4몇 퍼센트 정도 4% 시초가를 띄웠고 장중에 거의 18%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시초가에서 약간 밑골에 달았을 때 사셨어도 뭐 한 14% 정확히 고점 매도했다는 기준으로 하는데 대부분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나쁘진 않았고 장 초반의 흐름을 이렇게 길게 연결시키지는 마감까지 유지를 시키진 못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지금 사무실 옆에 이사가 와갖고 지금 강아지가 좀 많이 짖고 있는데 조금 잡음이 좀 들어가네요. 삼성전자도 시초가만 높게 잡고 좀 밀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위쪽에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뭐 반도체는 업황이 안 좋을 때 사서 누구나 반도체라고 할 때 파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한번 했고 저는 계속적으로 디스플레이 쪽은 굉장히 선별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든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한꺼번에 다 움직일 가능성은 적고 이제 뭐 장비나 소재나 뭐 여러 가지 쪽으로 이제 선순환 구조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얘기가 잠깐 샜는데 요 테슬라 관련된 뉴스에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를 한번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죠. 역시 제가 그 밴드에다가 바로 요 뉴스 다음에 테슬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뭐가 있냐면 테슬라 전력 반도체 IGBT 채택했으면 국내에서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라고 사실 그게 가장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하나 올려드린 게 이 뉴스죠. 같이 한번 보면 IA 계열사 트리노 뭐 테크놀로지인가 그럴 거예요. IGBT 전력 반도체 국산화 나온 지 좀 된 뉴스예요. 이 IA라는 기업은 사실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기는 힘들고 시가총액이 뭐 2천억이나 되네요. 사실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 회사의 부회장이 현대자동차 이 회사 대표이사가 회장이라고 보통 하죠. 현대자동차 부회장 출신이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현대모비스에다 납품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회사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현대모비스 이제 굉장히 현대자동차의 최고위층 정몽구 회장 다음으로 정몽구 회장 오른팔이었던 분이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회사의 어떤 제품의 퀄리티가 현대모비스나 이런 회사들에서 원하는 것들이 그렇게 부합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이렇게 적자를 내는 기업은 아닌데 자동차 반도체 얘기 나올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이렇게 특별히 적자는 나진 않지만 그래도 크게 성장을 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긴 하죠. 여기서 19년도에서 20년도 넘어갈 때는 좀 성장을 했고 작년에도 조금 더 성장을 하긴 했네요. 근데 주가는 많이 떨어졌고 가격적으로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올려드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IA 계열사 트리노 테크놀로지 이 나온 지 2018년도에 나온 뉴스예요. 근데 테크놀로지 우리가 리비안 관련주 전기자동차 리비안 관련주 해갖고 무슨 시트 만드는 기업까지 초급등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리비안이 한 달에 차 2대 만들 때였어요. 한 달에 차를 2-3대 만드는데 리비안에다가 납품한다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올라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식은 꼭 숫자 노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엮이면은 이제 올라가고 시장에서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하니까. 자, 보면 트리노 테크놀로지가 IA 계열사 트리노 테크놀로지가 IGBT 관련해서 상용화를 성공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나왔다. 요게 이제 장중에 나왔는데 왜 몇 시에 올라가는지 한번 볼까요? 사실 장 초반에 올라가고 그동안 유지만 해줬는데 요 뉴스가 이제 HTS나 이런 데서 사실 꼽힐 이유도 없죠. 바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뭐 IA의 어떤 트리노 테크놀로지가 오늘 개발에 성공을 했으면 뉴스가 나왔겠지만 뭐 한 4년? 5년 정도 전에 어떤 뉴스이기 때문에 오늘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것들 우리가 테슬라의 태자만 들어가도 올라갔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역시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알고 내가 이런 뉴스들을 접했어. 그냥 나는 이건 했지만 나는 별로라고 생각해 해서 안 사는 것과 두 번째 올라갔어. 다음날 막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죠. 다음날 IA가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 왜 올라갔지?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테슬라가 이 IGBT 반도체를 채택을 해서 관련주로 여기서 올라갔구나. 그냥 이렇게 뒤에 아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모든 종목을 다 찝적찝적 하거나 뭐 이런 어떤 테마성의 종목이든 아니면 뭐 시장에서 뭐 뜬금포로 갑자기 올라가는 기업이든 다 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요. 우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뭐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것을 뭐 약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2차 전지가 올라갔을 때 나는 안 샀지만 뭐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 축하하고 나도 다음에 저만큼 뭐 성장하는 기업이 있으면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어떤 그 수익률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다 전달해 드려서 뭐 시장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뭐 여러분들한테 좀 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느낌이 어떤 수익률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처졌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그 부담은 없는 가격이 되는 것 같아요. 선 한번 쭉 그어보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 기업이 성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조금 뭐 근근히 이렇게 계속적으로 갈수록 우리가 아까 그 간단한 재무제표에서 봤을 때 조금씩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눈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아주 매력적인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자동차 반도체들 관련돼서 뭐 이렇게 뭐 시장에서 관심 받았을 때 많이 올라가는 이런 느낌 같은 거 보면 끼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IAE 사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제 이런 뉴스 나와서 내가 뭐 장 막판에 샀는데 별 느낌 없었는데 다음날 급등했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나름대로 소소하게 좀 소확행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안 판 거 말고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무손실 매매를 하고 있어요. 판 거, 그 다음에 보유한 거, 매도라고 해야 되나? 매도한 거, 보유한 거, 전 종목 해서 지금 단돈 100원의 손실도 없습니다. 일단 뭐 한 거만 좀 본다라고 하면은 다 팔지 않은 것도 있긴 한데 일단 매도한 거 보면은 뭐 LTC가 한 20% 정도 수익을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레이크 잘 아시는 레이크는 어떻게 해도 진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사신 분들 분명 계실 텐데 한 깨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한테 힘이 되고 그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레이크 머티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로 수익을 마감을 했고 팔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같은 경우는 뭐 한 15% 정도, 그 다음에 프로텍 같은 경우도 한 15% 정도 수익에서 익절을 좀 했어요. 갖고 있는 거는 이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이제 하나도 안 판 거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자,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은 사실 뭐 열심히 해서 되는 분야는 아닙니다. 저는 주식이 예체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공개 방송을 맨날 하고 무슨 뭐 하면은 오늘 뭐 이 종목 왜 올라갔다 시장이 어떻게 됐다 맨날 하면 저 전문가 굉장히 뭐 성실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생각의 좀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주식은 끼가 있어야 돼요. 주식은 끼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끼가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한다라고 하면 누가 공무원 시험을 뭐 보겠어요. 열심히 하면 다 되는데 주식은 절대 열심히 해서 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물론 끼가 있었을 때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지만 끼가 있었을 때 열심히 해야지 수익률이 좀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러한 시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여건상 요 그냥 2주 좀 넘는 데서 이 정도 하고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저는 너무 만족한 부분이고, 우리 회원분들도 지금 회원분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으시지만 굉장히 방 키워 나가려고 글도 많이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더라고요. 뭐 일단 손실이 없고 뭐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입하는데 큰 부담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 우리가 뭐, 저 선수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인다. 아니면 뭐, 감각이 막 날이 서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처럼, 빠른 대응이 힘든 직장인 분들. 그렇다라고 해서 막 이게 뭐 벅벅 기고 막 그런 걸 하진 않겠죠. 편안하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편안하게. 매수 매도 문자를 받고 봤더니 시세가 변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 방송 참여 못 하겠고, 그런 식의 매매는 안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을 배우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단타 테마가 주식의 전부인 분들 아닌 분들, 단타 테마 좋고 누가 싫어하겠어요. 수익만 난다라고 하면. 근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난 단타 테마 항상 시장에서 막 급등하는 종목 따라잡고 그런 거 좋더라.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계좌를 보면 사실 이렇게 큰 감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원분 중에 저랑 한 7년 정도 같이 하는 회원분 중에 3, 4억 갖고 시작해서 작년에 30억까지 늘린 거 인증을 해주신 적이 있죠. 현금 보유 뭐 요즘은 공개 방송 잘 안 들어오시는데 내일 한번 들어오시라고 할게. 현금 보유 많은 투자자분들, 그 다음에 기존 종목 교체하고 싶은 투자자, 요런 분들. 일단 절대 뭐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회비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회비는 들어오시면 제가 봤을 때 한 뭐 소액으로도 한 3, 4일이면 나옵니다. 절대 뭐 머뭇머뭇 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밴드 그리고 꼭 들어오시고요.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리포트라든가, 요즘 리포트보다도 이렇게 좀 어떤 시황, 그 다음에 종목과 관련된 뉴스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더 빨리 접하시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번개같이 올려드리니까. 그러니까 오늘 영상 뭐 길 필요 없고, 시장 이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시장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시장이 상승할까 하락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비벼볼 수 있는 장이냐, 내가 지금 초이스하고 컨택한 종목들이 흐름이 좋냐, 그것만 보면 돼요. 한마디로 할만한 장이냐. 지금 시장이 좋은 시장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지수 왜곡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 750 언더예요. 750 언더. 800 넘은 건 말이 안 돼. 여기서 에코프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뭐 시장에 충격이 한번 오겠지만, 뭐 2차 전지는 어떤 성장과 실적을 같이 갖고 가기 때문에 기대감과 바이오 기대감만 갖고 가니까 바로 내려오잖아요. 바이오 기대감만 갖고 올라갔던 시장이 떨어지는 경우가 무슨 시장이에요? 다 이런 시장들이 바이오 갖고 올라갔다가 기대감 갖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장이 바로 그런 시장들이거든요. 그냥 기대감만 갖고 올라갔다가 바이오로 오르고, 바이오 뭐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봤을 때 마크로젠 정도 빼고 20년 전에 있었던 종목 중에 마크로젠 정도 빼고 지금 시장에서 남아있는 바이오가 몇 개 없어요. 아닌 것 같죠. 예전에도 뭐 2000년도 초반에도 바이오 테마가 엄청 났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10개 중에 8개는 시장에서 없어졌어요. 진짜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냥 의사 가운 입고 연구원이라고 해서 그 알콜 램프에다 비커에다 뭐게 담아갖고 이렇게 초등학생 애들 과학실에서 장난치는 거, 그런 바이오 기업들 엄청 많아요. 농담 같죠?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뭐 바이오는 종목을 사면 안 되고, 때가 왔을 때 바이오 ETF 같은 거 사면 되는 거고, 일단 시장에서 먼저 올라갈 거, 디스플레이
뜰 거 시장에서 예측을 누가 제일 먼저 했나요? 제가 제일 먼저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사셨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좀 두둑한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고 계속적으로 이제 발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이 IA나 이런 것들은 사실 추천 종목은 아니고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단 이 종목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이런 게 적용이 되다 보면 사람이 이제 지치고 약 오르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따라잡고 사는 것과 올라가기 전에 사는 것은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수익률이거든요. 수익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요것과 관련된 한 2개 정도는 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가입을 하셔갖고 아주 편안하게 그러니까 제가 저희 방 모토가 이거거든요. 고생과 걱정은 제가 합니다. 응? 고생과 걱정은 제가 한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오면 된다. 이게 저희 방 모토예요. 네. 왜 돈 내고 가입하는데 회원분들이 괜히 걱정을 해. 회원은 걱정하는데 전문가는 걱정을 안 하는 경우는 있죠. 뭐 내 돈 아니니까 막 그거 뭐 손절 쳐 뭐 그러면 그 얘기 한 번만 더 하면은 화낼 거야 막 이러는 거. 물론 뭐 작년 제가 말씀드리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도 어쩔 수가 없는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무슨 뭐 종목 막 던져갖고 수익 났다고 종목 하나 딱 찍어갖고 수익 났죠. 뭐 여러분들 요 종목 없죠. 요렇게 뭐 그런 좀 저급한 그런 전문가는 좀 시장에서 좀 많이 좀 지양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일을 하고 회원분들이 돈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영상 길진 않았는데 그냥 뭐 기를 필요가 뭐가 있어. 뭐 전문가들 공개 방송하면 1시간 하면 30분은 가입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나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하고 싶고 드릴 수 있는 도움이 너무 많은데 안타까운 것도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더보기에서 밴드 들어오시고 MBN 골드 박근호 서치하시고 좋아요 꼭 한번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길 필요가 없어. 공개 방송은 사실 한 20분 하면 돼. 지금 몇 분 했어? 모르겠다. 한 30분 좀 안 되는구나. 자, 일단 오늘 시장 뭐 좀 소소한 낫배드 정도 장이었어요. 뭐 오른 종목은 굉장히 많았지만 아주 뭐 화끈한 그런 장은 아니었고 맨날 화끈하면 뭐 주가지수 10,000원 가야지. 10,000포인트 가야죠. 요 정도 장이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계좌가 꽃이 좀 피었으면 좋겠고 꽃놀이 다니기 너무 좋은 뭐 계절이죠. 근데 3월달인데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 오후 시간 편안히 보내시고 내일 여러분들 계좌 붉은 꽃처럼 활짝 좀 다 빨간색으로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